자, 25강의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자, 나와 있다. 여기에서 보면은, 자, 유전 정보와 단백질 해놨지, 그지? 자, 일단 염색체.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 염색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인데 분열하는 세포에서 막대 모양으로 관찰이 된다. 자, 이 염색체는 DNA하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자,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봐. 그림. 자, 요렇게 생긴 게 이게 뭐라고? 염색체. 알겠지? 염색체. 원래 니들 그거 세포 분열 이거는 정확하게 배웠나? 중학교 때 기억나나 이거?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요게 세포지, 그지? 세포에 핵이 있단 말이야. 핵 속에서는 원래 어떤 상태로 존재하게? 여기에서는 핵 속에서는 염색사,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나 가느다란 실. 자, 이렇게 실 모양으로 존재하다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이렇게 염색체 모양으로 이제 덩어리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 염색체를 쭉 풀면, 자, 가느다란 실 모양이지? 이 실 모양, 이쪽이 염색사인 거야. 염색사고, 그 다음에 얘를 더 확대를 시켜보면, 허이짜, 이렇게 막 돼 있지? 그지? 막 돼 있지? 그리고 얘를 딱 풀어보면, 동글동글한 거 얘가 단백질인 거고 이 동글동글한 단백질을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어이짜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둘러싸고 있다. 어이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줄이 DNA거든. 그래서 염색체나 염색사는, 그지?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다 라고 표현되는 거고, 이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야. 자, 유전 정보가 자, 저장이 된다, 그러한 얘기야.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된다. 자, 그리고 그림을 잘 보면, 자, DNA는 보니까 두 줄로 되어 있는 이중 나선 구조지. 맞지? 이중 나선 구조야, 그지? 이중 나선 구조인데 여기에 유전자라는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유전자 A,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유전자 B.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니까 하나의 DNA에는 유전자가 하나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한다? 유전자는 DNA의 특정 위치에 존재한다. 맞나? DNA 특정 위치, 그지?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지, 그지?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각각 정해진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그림으로 일단 먼저 봤는데, 다시 위쪽에 가서 봅니다.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얘는 일단 구성이 DNA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것이고, DNA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지? 에어컨이, 자, 그 다음, 어떤 형질이라고 하는 건 뭐고?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꼬라지지, 그지? 맞지? 꼬라지. 이 꼬라지가 나타나는 것은, 그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유전자에 특정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그런데 이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고? DNA의 특정 부분에 존재하는 거다. DNA의 특정 부분. 각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전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DNA의 특정 부분에 위치한다. 됐지? DNA 특정 부분에 위치한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 유전자하고 단백질의 관계를 보는 거야. 자, 유전자는 뭐가 있다고?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지. 이 유전 정보는 어떠한 유전 정보냐? 누구의 정보일까? 누구의 정보? 자, 여기서 이제 형질이 나타난다. 형질이 나타난다. 형질은 꼬라지라고 했고, 그지? 형질이 나타난다. 자, 라는 이야기는 이 형질은 자, 우리 피부 색깔 있지? 그 다음에 머리카락, 곱슬한 정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게 나타난다.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까? 단백질이 합성이 되어야 하는 거야. 요거 이해되나?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우리 눈에 형질이 보인다. 형질이 나타난다. 그러한 얘기거든. 그지? 자, 그래서 이 형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저장,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무엇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느냐? 바로 단백질 합성에 관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유전 정보는 자, 유전자에는 단백질, 특정한 단백질 합성에 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 단백질이 합성이 되면 형질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눈에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유전 정보는 단백질에 관한 정보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다. 단백질에 대한 정보다. 그래서 그 밑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아까 하나의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자, 두 번째, 특정 유전자, 하나의 유전자는 누구의 정보를?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다. 알겠지? 특정한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렇지?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그래서 유전자 A에 의해서, 유전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 A라는 게 합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유전자 B에 의해서 단백질 B가 합성이 된다. 즉 서로 다른 유전자는 서로 다른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야. 왔어. 우리 학원에 여고 1학년이 2명인데 서로 모르지? 네. 모르지? 참 멋지. 그래. 역사적인 만남이야. 응?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갈색 눈동자와 파란색 눈동자, 이게 지금 유전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유전자, DNA, 단백질 이런 것들이, 그지?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를 풀면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부분이거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별 내용은 아니야. 잘 봐봐. 별 내용은 아니고 뭐냐니까, 자, 이 유전자에는 갈색 눈동자를 만드는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대. 됐지? 자,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다? 유전 정보는 누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유전자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든 거야. 자, 멜라닌 합성 효소. 효소의 주성분은 뭐게? 단백질. 단백질은 효호항해. 기억나? 단백질. 그지? 단백질.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이 된 거라고. 그지? 근데 멜라닌 합성 효소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졌어. 이 멜라닌 합성 효소는 이 효소가 나오면 이 효소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 멜라닌이 합성이 되는데 이 멜라닌 역시도 단백질이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정보에 따라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효소라는 단백질이 멜라닌을 만드는 그러한 단백질인 거죠. 그래서 멜라닌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눈 색깔이 짙어진 거야. 갈색이 된 거지. 알겠지?
우리 동양 사람은 다 갈색이지. 그지? 그래서 갈색 눈동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지? 야, 파란색 눈동자는 이쁘겠나 안 이쁘겠나? 이쁘죠. 이쁜데, 그지? 아주 단점이 있지 않아요? 빛에 되게 약해. 빛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 눈동자가 이렇게 홍채가 딱 보이면서, 그지? 좀 나는 안 좋아. 그지? 파란색. 야, 그리고 백인들도 피부가 하얗채. 그래서 기미 주근깨가 되게 많잖아. 햇빛에 약하거든. 피부 자체가.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기미가 많이 생겨. 자외선이 들어가면은, 그지? 자외선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서양 사람인데 검은색인 사람 있어요? 동공? 검은색 눈동. 있지. 진짜요? 거의 대부분 갈색이 서양 많지. 사람. 서양 사람. 서양 사람. 진짜요? 서양 사람이라고 다 이런 색깔 아니요? 그죠? 야, 이 눈동자가 빨간색이면 어떻겠노? 멋지지 않겠나? 이야, 밤에 보면 완전 쉐이마. 그지?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보면 돼. 요 정도. 알겠지? 그지? 요 정도로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가 이제 핵심이야. 알겠지? 저 위쪽에서는 DNA 유전자 요 개념만 좀 잘 보면 되는 거고, 그지? 여기에서는 세포에서의 유전 정보의 흐름, 얘가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런 얘기다. 그지? 수민은 오늘 체육을 많이 하고 왔어? 아니요. 체육 안 줬는데. 안 들었어? 자, 보자. 세포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 자, 일단 첫 번째 생명 중심 원리. 요거 줄 쳐줍니다. 생명 중심 원리.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것은 유전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유전자. 근데 그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고? DNA 위에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유전 정보는 유전자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고? DNA에 있는 거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하나의 DNA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쫙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DNA에 일단 유전 정보가 있다라고 봐도 되지. 근데 이 유전 정보를 누구? RNA한테로 넘겨주고요. RNA한테로 넘겨주고. 이 RNA가 이 유전 정보를 갖고 가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DNA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RNA한테 넘겨주면 RNA가 단백질 합성 장소로 가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게 바로 생명 중심 원리인 거거든. 유전 정보가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야. 됐지?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림을 보면. 자, DNA는 항상 어디에 존재한다? DNA는 핵 속에 존재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핵 속의 이중 나성 구조로 DNA가 하는 역할 뭐라고 배웠습니까? 앞에서 DNA 역할. 저장. 그렇지.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 놈이 바로 DNA다라는 이야기거든. 맞지? 그런데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뭘 합성해야 되는 거야? 단백질을 합성을 해야 되잖아. 그지? 맞지?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 단백질 합성 장소가 어디게? 단백질 합성 장소. 바로 세포질 속에 있는 단백질 합성 장소는 세포질 속에 있는 리보솜이라는 장소야. 즉 리보솜은 이 세포 밖에 여기 있는 거다. 여기. 리보솜이 여기. 그지? 그래서 DNA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데 단백질을 만들려면 이쪽 세포 밖으로 핵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핵 밖으로. 그지? 자, 그런데 이 DNA는 소중하잖아. 맞지? 이게 잘못되면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DNA는 그지? 핵 속에 안전하게 보관해 놓고 그래서 야,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 네가 대신 가. RNA한테 시키는 거지. 그지? 그래서 DNA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RNA한테 넘겨줬어. 그 넘겨주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전사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지?
DNA의 정보를 RNA로 넘겨준다. 그 전사. 그러니까 이 RNA는 하는 역할이 뭐라고? 바로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알겠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RNA한테 넘겨주면 이 RNA가 자 무엇을 타고 나갔어? 여기 봐봐. 여기가 핵막이거든. 핵막인데 핵막에 뭐가 있어? 구멍이 있지? 이 구멍이 뭐야? 핵공. 핵에 보면 이제 핵공이라고 구멍이 있다고. 이 구멍을 타고 슝 빠져나가는 거예요. DNA, RNA가 여기 쭉 빠져나갔지. 빠져나가 가지고, 그지? 여기는 이제 핵이고 핵 바깥쪽이 세포질이거든. 그래서 세포질 속에 있는 어디로 와서? 세포질 속에 있는 어디로 왔어? 자,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리보솜. 알겠나? 리보솜. 그래서 리보솜에 와서 임마를, 그지? 자, 해석을 해가지고, 자,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여기에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했잖아. 그지? 근데 이 정보는 그냥 여기에 아미노산이 있을까? 그게 아니고요. 이 유전 정보는 암호화 해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암호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암호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뭘 해줘야 돼? 임마를 번역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전사 번역 용어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전사와 번역. 자, 그래서 봅니다. 여기에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RNA로 넘겨준다. 뭐라고 한다고? 전사. 자,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핵 속에서 일어난다. 체크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핵 속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 두 번째, RNA가 이제 유전 정보를 가지고 핵 밖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로 갔지, 그지? 그래서 단백질 합성하는 데로 갔어. 자, 그거를 뭐라고? 번역이라고 표현한다. 번역.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 번역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핵 밖에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가 어디라고?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이라고 했거든. 그지? 리보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되기 때문에 일단 번역 장소 자체가 세포질이 된다. 됐지? 세포질이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부호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자. 봐봐. DNA하고 RNA 비교. 앞에 나오는 겁니다. DNA는요, 어떤 구조? 이중 나선 구조. 더블이다. 맞지? 이중 나선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당은 무슨 당?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핵산의 기본 단위치 알지? 인산당 염기. 그래서 당이 디옥실리보스고 염기는 ATGC. 타이민이 들어가 있는 거. 요거 기억나? 요거 기억나야 돼. 그지? 그래서 당이 디옥실리보스니까 요게 D야. 맞지? 디옥실리보스의 D. 즉 디옥실리보핵산 이 말이거든. 그래서 D가 이 디옥실리보스의 D야. 그리고 염기에는 타이민이 있다. ATGC. 그 다음 RNA는요. RNA는 단일 가닥 구조. RNA는요. 단일 한 줄짜리다. 단일 가닥 구조.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요. 리보스. 그래서 리보스의 R인 거지. 그지? 맞죠? 리보핵산이면 리보핵산. 그래서 리보스고. 그리고 염기는 AUGC. 즉 우라실 또는 유라실이 있는 거는 RNA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일단 요거 구분합니다. 그지?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유전부호 돼 있지, 그지? 유전부호라는 개념은 유전암호라는 말하고 같다라고 보면 돼. 암호로 돼 있다는 거야. 암호. 알겠지? 자, 그래서 DNA의 염기 서열과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연결한다. 야, 이거 말을 어렵게 해놨네.
똑같은 내용인데 교재에 따라서 지금 말을 좀 쉽게 풀이해 놓은 게 있고 어렵게 표현해 놓은 게 있는데 그지? 그죠? 자, 일단 자, 유전 정보는 어디에 저장된다? 유전자에 저장이 되자. 근데 그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분이란 말이야. 맞지? DNA 특정 부분. 그러면 그 DNA의 기본 단위체는 뭐야? 기본 단위체. DNA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자, 유전 정보는 유전자에 저장이 돼 있지, 그지? 유전자에 저장. 근데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고? DNA의 특정 위치에 존재한다는 거야. 특정 위치.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DNA는 핵산 중에서 그지?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얘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알제? 뉴클레오타이드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뭘로 돼 있다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로 돼 있는 거거든. 맞지? 야, 1대 1대 1로 돼 있는데 이 DNA 뉴클레오타이드 유전 정보가 인산에 저장돼 있게, 당에 저장돼 있게, 염기에 저장돼 있게. 염기. 알겠나? 염기. 그래서 실제로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지? 자, 결론적으로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이 된다라는 표현이야. 이렇게 돼 있어. 염기 서열에 저장이 된다. 왜? 인산은 요거 한 가지밖에 없거든. 그리고 DNA의 당은 누구밖에 없어? DNA 당. 디옥실리보스. DNA의 당. 얘 DNA니까 디옥실리보스야. 그지? 디옥실리보스. 얘 한 가지밖에 없고. 그리고 염기가 몇 종이라고? DNA 염기 몇 종? 4종. 누구? A, T, G, C. 이렇게 4가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산도 한 가지밖에 없고 당도 한 가지밖에 없고 염기가 4개니까 4개. 여기 염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 이런 의미야. 여기다.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해놨어? DNA의 염기 서열 이 말이지, 그지? 이 DNA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지금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자, 이 말이고 이 유전 정보 저장돼 있는 거를 뭘로?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이 달라진다. 앞단원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 그지?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종류, 그리고 개수, 그리고 순서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거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유전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암호로 되어 있고, 맞지? 암호로 되어 있고, 이 암호를 해석을 해가지고 자,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결정하게 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지?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유전 부호는요, 3염기 조합하고 코돈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코돈. 3염기 조합과 코돈이야. 3염기 조합과 코돈. 자,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3염기 조합은 DNA의 유전 부호고, 유전 암호고,
코도는 누구의 유전암호 이름이야? RNA의 유전암호 이름이라고. 확인아. DNA의 유전암호는 3연기접, RNA 유전암호는 코돈인데 얘들이 그지? 세개 한 쌍, 세개 연속적인 세개 염기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을 하는 거야. 자, 연속적인 염기 세 개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을 하게끔 돼 있거든.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염기는 네 종 중에서 세 개 한 쌍이라고 했지? 세 개 한 쌍이고, 그것 갖고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데, 아미노산은 몇 종입니까? 아미노산은 자연 상태에서 20종이야. 20종. 그런데 이게 염기 3개씩 조합을 해가지고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면 64종, 즉 4의 3성, 64종의 유전부호가 생긴단 말이야. 자, 이 64종의 유전부호 생기는 거, 이거는 알겠나, 혹시? 혹시 알겠어? 자, 봐봐. 염기 3개 하나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했지? 자, 어떤 형태인가 하니까. 자, 염기 3개 한 쌍이면 염기가 하나, 둘, 3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지? 맞지? 그래서 이 염기 3개로, 염기 3개 한 쌍, 요거 한 쌍이야. 그지? 요 한 쌍으로, 자, 누구를 지정한다고?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 염기 자리에 몇 가지가 올 수 있겠어? 첫 번째 염기 자리에 ATGC 4개 있잖아. 그지? 염기가 4개 있으니까, 자, 일단 4가지 올 수 있겠지. 이 자리에 ATGC 아무거나 올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염기 자리에 몇 개가 올 수 있어? 4개가 올 수 있는 거야. 왜요? 세 번째 염기 자리에도 4개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AAA, UUU, TTT 똑같은 거 다 되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염기 자리도 4개 올 수 있고, 두 번째도 4개 올 수 있고, 세 번째도 4개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확률 조합을 계산해 보면 몇 가지 확률이 나온다고? 4의 3승가지, 즉 64가지의 유전 부호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유전 부호가 만들어진다. 됐나? 그래서 유전 부호 자체가 64가지고, 이 64가지로 아미노산 총 20개 있잖아. 그지? 20종. 20종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니까 64가지 가지고 20종을 지정을 하니까 중복 지정이 되겠지. 그지? 아미노산 충분히 남잖아. 그래서 중복 지정이 막 되는 거야. 왜 꼭 염기 3개라 해야 될까? 염기 2개면 안 돼. 염기 2개면. 야,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 원래 출제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 자, 만약에 염기 2개 한 쌍이면, 염기 2개가 한 쌍이 돼가지고 아미노산을 지정을 할 수가 없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염기 2개 한 쌍이면 첫 번째 염기, 두 번째 염기, 여기에 4가지 오고 여기에 4가지 오니까 총 몇 가지의 유전부호가 생기는 거야? 16가지 유전부호 생기지? 야, 이 16가지 유전부호 가지고 20종의 아미노산을 다 지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지? 아미노산, 지정해야 될 아미노산은 20개인데 유전부호가 16가지, 택도 없는 거거든. 한 가지는 한 개면 더 안 되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단 말이야. 되게 까다롭지? 적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알겠지? 그래서 4의 3승가지, 64가지가 유전부호가 이제 나와야 아미노산 20개를 모두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럼 선생님 4개면 안 됩니까? 염기 4개면 안 됩니까? 야, 3개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염기 3개 한 쌍이 바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내가 그거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해라. 그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자, 2번 요거도 줄 좀 쳐놔야 됩니다. 거의 모든 생명체의 유전부호는 동일하다. 유전부호는 동일하다. 즉, 사람의 유전부호하고 대장균, 세균의 유전부호가 어떻다고? 거의 똑같다고. 알겠지? 그래서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부호를 사용한다. 세균하고 대장균하고 몇 개가 안 틀리다고. 그 이유는요, 바로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공통조상으로부터. 조상이 똑같단 말이지. 그지? 그지? 조상이 똑같은데, 종은 계속 이제 달라지더라도 그 유전부호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요거 알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자, 봐. 그래서 이제 유전자의 발현 과정, 그지? 여기서 특히 요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로 또 더 잘 나오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도, 그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봐라. 일단 아까 우리가 전사, 번역, 이렇게 했지, 그지? 자, 전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정보를 어디로 보낸다? DNA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RNA로 넘겨준다라는 개념이야. 그지? 말이 상보적 염기 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된다. 아, 이거 어렵지만 어쨌든 DNA에 있는 정보를 RNA로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해주면 돼. 해주면 되는데 DNA의 염기 AGCT에 각각 RNA 염기 땡땡땡땡이 상보적 결합한다. 여기에 따로 적어볼게. 봐. DNA는 이중 나선 구조제. 그래서 DNA 안에는 두 줄이 있단 말이에요. 두 줄이. 자, 두 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지? 자, 여기 이제 염기들이 있습니다. 염기. 자, 한쪽에 A, T, G, C가 있다. 자, 너희들 알 걸. DNA 안에서는 A는 누구하고 상보적 결합을 한다? T, 짝대기끼리. T는 A하고. 자, 그 다음에 G는 C, 동글동글한 것끼리.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하거든. 자, 이렇게 결합을 한다면. C는 G로 상보적 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그지?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한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사야. 전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어디로 넘겨줘야 돼? RNA로 넘겨주는 게 이게 전사거든. 그지? 이게 전사란 말이야. 자, 그런데 DNA에는 이제 ATGC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ATGC. 자, 그런데 RNA는 T가 없지. U가 있잖아. 그지? AUGC로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A는 뭘로 전사가 돼야 돼? T가 돼야 돼. T가 없고 그 대신 뭐가 있다고? U가 있으니까 U로 전사가 되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 T는요. A로. 나머지는 똑같아. G는 C로. C는 G로. 이렇게 전사가 일어나는 거야. DNA 안에서 상보 결합을 하는 거는 ATGC지만, 그지? 전사는 DNA가 RNA로 넘어갈, RNA는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 있기 때문에 A 대신에 T, 그지? T 대신에 U가 온 거다. 요거가 다르다. 이런 얘기, 그지? 요거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해주고요. 그지? 그래서 DNA 염기 A가 뭘로 와야 돼? 바로 유라실로 와야 된다고. 됐나? 선생님, 근데 왜 A랑 T 사이에 중간 짝대기가 두 개인데 G랑 C는 세 개예요? 이거는 요거 짝대기 두 개하고 세 개는 고1에서는 잘 설명을 안 하는데 만약에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을까봐 내가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니들 그거 알지? 인산당 염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인산당 염기. 그리고 또 인산당 염기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이 댕댕댕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바깥쪽에 인산당 이렇게 돼 있지? 인산과 당은 무슨 결합을 하게? 예. 무슨 결합? 공유 결합.
인산과당은 공유결합. 근데 염기하고 염기는 자, 반대쪽은 자, 상고적 결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된 염기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 맞지?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쪽이 뾰족하면 이쪽은 쑥 들어간 거.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요 안쪽에 이 결합은 무슨 결합인가 하니까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은 사실 너가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 잘 안 해줘. 수소결합을 하는 거야. 수소결합을 하는데 AT는 수소결합이 2줄짜리고 GC는 수소결합이 3줄짜리예요, 사실. GC가 수소결합이 3줄짜리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요게 이제 수소결합을 의미하는 수소결합 선수를 이야기한다. 수소결합이다. 그지? 좀 하구제기 선생님들은 이런 것까지 막 설명을 막 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가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다. 그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A는, 그지? 아데닌은 타이민으로 가야 되는데 RNA는 유라실이 있으니까 U로 됐다. 그래서 상보적 결합을 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번역이제, 번역. 자, 번역. 번역은 리보솜에서 이제, 그지? 리보솜 장소지. 그지? 장소에서 RNA의 코돈에 따라서 누구의 순서대로 결합해서? 아미노. 그렇지. 아미노산이. 왔어? 아미노산. 니 그거, 잠깐. 니는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지?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결합해서 단백질 합성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게 여기 또 나와 있네. 앞단원에 나왔던 겁니다, 이거. 아미노산의 수, 종류,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이 유전 정보가 자, 염기 3개 한 쌍으로 해갖고 아미노산이 결정된다 했잖아. 지정이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이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가지고 단백질 종류가 다 틀려지는 거야. 단백질 종류가. 그러니까 4개의 염기만 가지고도 3개 조합을 해가지고 쭉 배열이 됐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을 갖고 오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단백질이 합성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그치?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효호항해의 주성분이었지. 그지? 효소, 근육, 머리카락, 이 몸을 구성한다. 그지? 효호항해의 주성분이다. 그지? 효소, 호르몬, 항체, 그리고 해는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 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다. 그런 얘기거든. 자, 여기서 시험 문제로 잘 출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자, 얘는 누구라고? 얘 DNA제, DNA. DNA. 자, 요거 가닥 1번입니다. 가닥 1, 1. 얘는 가닥 2, 2. 이렇게 돼 있어. 됐지? 자, 여기에서 GC, CGT, 땡땡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자, 가닥 1 하나를 딱 주고, 가닥 2에 염기 서열을 적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됐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닥 1, 2 이렇게 해놨을 때, 그지? 가닥 1을 전사했을 때 코돈의 염기 서열을 적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됐나? 그래서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봐봐. 가닥 1, C는 G, G는 C, T는 A, G는 C. 이렇게, 자, 상복 결합을 하고 있지? 근데, 가닥 1번과 2번 중에서, 자, 여기 전사를 하는 거는요, 두 가닥 모두 전사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전사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자, 코돈을 딱 보니까 C, G, U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임마는 DNA 가닥 중에서 1번, 2번 어느 가닥을 전사한 걸까? 1번 가닥을 전사했어? 2번 가닥을 전사했어? 누구를 전사했을까? 잘 보면 만약에 1번 가닥을 전사했다면 어떻게 돼? C가 오면 여기 뭐가 와야 돼? G가 와야 되지, 그지? 그게 1번 가닥이 아니라고.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얘는 1번 가닥이 전사된 게 아니고요. 누가 전사된 것이다? 바로 2번 가닥이 전사된 것이다. 2번 가닥이 주형으로 사용됐다. 이런 얘기야. 그치?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줘야 되고요.
그래서 2번 가닥이 전사됐기 때문에 가닥 1번하고 여기 합성된 RNA하고 보면 똑같지? 똑같지? 타이밍만 유라실로 바뀐 것 뿐이고 나머지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똑같은 형태다. 왜? 가닥이가 요렇게 상보적 결합을 하고 요렇게 상보적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지? 자, 이거하고 요거 똑같다. 그런 얘기다. 그지?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쭉 돼 있을 때, 자, 요런 것도 물어. 요런 것도. 어떻게? 자, 지금 염기가 총 몇 개인가 아니게 염기가 1, 2, 3, 1, 2, 3, 1, 2, 3, 12개지, 그지? 맞지? 염기 12개입니다. 12개면, 자, 몇 개씩 끊어? 3개씩 끊겠지, 3개씩. 이 3개씩 끊잖아, 그지? 그렇게 3개씩 끊어가지고 아미노산이 몇 개가 결합이 된다. 3개씩 끊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아미노산 4개 결합됐지? 자, 아미노산이 4개가 결합되면요. 여기에서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 생기게? 펩타이드 결합 몇 개 생기게? 3개 생기지. 맞지? 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가 펩타이드 결합이니까 1번 펩타이드 결합, 2번 펩타이드 결합, 3번 펩타이드 결합. 맞지? 아미노산이 4개니까 펩타이드 결합은 3개다 이런 얘기야. N-1개라고. 그지? 한 개 줄어든다. 자, 이런 것들도 진짜 잽실하지만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지?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렇게 되어 있어. 아, 그리고 여기서 참고. DNA에서 자, DNA에서 T 개수하고 A의 개수는 똑같겠나? 네. T가 오면 그 반대쪽은 A가 오고 A가 오면 T가 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염기가 T 개수하고 A 개수는 무조건 똑같이 나오겠나? DNA 안에서. 똑같겠지. 상보적 결합을 하니까. 그리고 G의 개수하고 C의 개수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습니다. A 플러스 G하고 T 플러스 C의 값은 얼마게? 1. 그래. 1인 거야. 요거 되겠나? 1. 그지? 자, 개수가 똑같으니까 1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여기 잠깐 지우고. 자, 여기서 뭐가 있는가 하니까 총 염기가 200쌍이야. 염기 200쌍. 염기 200쌍 중에서 A 개수가 총 70개래. 됐지? A 개수 총 70개래. 그러면 G 개수는 몇 개게? 30. 30. 잠시만요. 계산. 30. 30. 정답. 오, 암산 좀 하는데. 자, 이거는 뭐야? 근데 틀렸어. 네? 왜요? 틀렸어. 왜? 잘 봐봐. 염기 200쌍. 헐. 그러면 몇 개? 400개. 그지? 400개니까 A가 70개면 T 70개. 그럼 140개지. 140개니까 나머지 얼마? 260개 나와야 되지. 맞지? 260개니까 G 몇 개? 130. 이렇게 나오는 거야. 헐. 되겠지? 네.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A 개수, T 개수, G 개수, C 개수가 똑같다. 이런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장난을 상당히 잘 칠 수 있다. 알겠지? 잽실하죠? 근데 실제로 이게 생투나 이런 문제에도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샤가프 법칙이라고 이게 있어, 사실은. 그래서 생명 아마 전공한 쌤들이면 이런 것들도 수업을 한다면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 거야. 그죠? 수윤이 몇 시에 가야 된다고? 5시 반이요. 반?
요거까지만 하고 빨리 할게. 그지? 자, 요거는 얼마면 써? 유전자에 이상이 유전자에 의한 유전병. 자, 유전자를 구성하는 누구의 염기 서열? 누구? 당연히 DNA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면, 그지? 이상이 생기면, 자,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어떻게? DNA에서 요거, 이게 지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요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얘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데, 봐. 딱 보면, DNA, 자,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CTT 됐지? CTT인데 CAT로, 자, 몇 개가 염기, 한 개가 다른 염기로 딱 바뀌었지? T가 A로 딱 바뀐 거야. 그지? 그렇게 했더니 DNA에서 RNA로 전사되는 것이 얘는 GAA가 되는데 얘는 GUA가 돼서 염기 하나가 또 살짝 바뀐 거잖아. 전사가 다른 걸로 됐잖아. 그지? 그렇게 했더니 아미노산이 정상 아미노산인데 비정상 아미노산 요거 아닙니다. 비정상 아미노산이 아니고 얘가 염기 하나가 바뀌면 원래 있던 아미노산이 아니라 다른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는 거라고. 알겠지? 비정상 아미노산이 아니고 다른 아미노산이 지정이 돼. 자, 아미노산 종류나 개수나 순서가 달라지면 뭐가 된다 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즉, 단백질이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알겠지?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가 틀려지면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 거야. 그것 때문에 남모양 적혈구가 생기는 거지. 되겠나? 꼴랑 염기 하나 때문에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졌다. 이 남모양 적혈구는 중심에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중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뭐 하는 역할이게? 피 속에 뭐 한다? 뭘 운반해? 헤모글로빈, 산소를 운반하는데 이게 헤모글로빈 부분이 없지. 그래서 산소 운반을 못하는 거야. 산소 운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뭐가 생겨? 악성 빈혈이 생긴다. 빈혈 느껴봤어? 빈혈. 근데 악성 빈혈. 일어서기만 해도 빈혈, 움직이기만 해도 빈혈. 그러니까 거의 뭐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거지. 알겠지? 그치? 꼴랑 뭐 때문에? 염기 하나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슨 유전병이라고? 유전자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만들어진 유전병이다. 어마어마한 거지. 염기 하나가. 그러니까 그지? 세균하고 사람하고 유전 정보가 어때? 거의 똑같잖아. 그지? 유전보를 같이 쓴다고. 알겠지? 그래서 뭐 페닐케톤노증 뭐 이런 겁니다. 그지? 자, 요렇게까지가 내용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내용 없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문제를 이제 푸는 거야.